숨길 수도 없고 숨긴다고 해도 평생 노예가 될 거야. 성도지사 유력 후보인 구명의 아들 구모군이 뺑소니를 내고 오늘 오전 자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인물의 목을 따래요. 목격자가 나타나면 다 끝난다고. 우리 연하는요, 내 며느리도 거기 같이 있었어요. 찾았어요, 최연아 씨? 너 누구야? 그거 칼로 긁은 상처는 치료가 되지만 입은 아니대요. 자네 예수여? 네, 두 번째 다룰 작품은 올해 나온 작품이죠. 전 비운의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우상입니다. 굉장한 기대작이었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기도 했고 네. 뭐 기대 이하였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서 저는 영화를 안 보고 있다가 이번에 이번에 처음 보셨군요. BTV를 통해서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BTV 시스템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굉장히 재밌었고요. 올해 가장 과소평가된 영화가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꼭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우상의 얘기를 이제 다시 이제 개봉대로 돌아가게 되면 이 영화가 집중적으로 포화를 맞았던 이유가 대사가 안 들린다라는 말이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관객들의 그런 불평이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대사를 들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사가 반드시 안 들려도 별 문제가 안 되는 영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명세 감독의 영화들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분위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영화 자체에서 인물들은 그 말들이 다 들리고 무슨 말인지 안다는 전제하에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관객은 그 말이 정확하게 안 들리면 인물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영화가 고도로 생략적인 화법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플롯 자체의 흐름 자체가 그렇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사실은 쉽게 스토리가 파악이 되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대사까지 안 들리게 되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극 중에서 예를 들면 중요한 것들은 좀 이렇게 좀 모호해도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별로 안 중요한 기본 설정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극 중에 주인공인 구명의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지금 상태에서 다른 남자랑 재혼해서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된다거나 그다음에 중식이 어떤 여자랑 계속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누나거든요. 근데 한동안 아내로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설정들은 영화에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야기를 갖고 있는 기본 설정인데 그런 기본 설정조차도 사실은 말이 잘 안 들리거나 이야기가 꼬여 있어서 잘 파악이 안 되면 사실은 관객 입장에서 너무 안 중요한데 신경을 계속 쓰느라고 중요한 걸 놓치게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이유가 없는 불평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BTV에서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극장에서는 놓치면 다시 돌릴 수 없잖아요. 근데 BTV에서는 되돌리면 되니까. 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화를 볼 수 있고요. 안 들리면 헤드폰을 써가지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잘 들립니다. 그런 방식으로 영화를 다시 한번 보기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네. 어떤 감독이 혹은 작가가 스타일로 영화를 만들 때 네. 어떤 것들을 모호하게 비워두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설정이면 안 되긴 하는데 이 영화는 저는 안개 같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개. 네.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순간 이야기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단선적이어지고 너무 명료해지는 순간 이야기가 얄팍해지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영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군데군데 모호한 것들이 있어야지만 그 모호함이 동력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감독의 불가피한 전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한번 볼 때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한 세 번째 볼 때 더 많이 보이는 게 저는 그런 재관람의 욕구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도 사실은 이 영화가 굉장히 뛰어난 측면이 있고 네. 또 그다음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한국 사회에 던져주는 어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게 대사가 안 들린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전부 다 묻혀버린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는 뜻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영화가 한국의 어떤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유효하고 네. 그다음에 장애인의 성 문제에 관해서 아주 논쟁이 가능할 만한 어떤 부분들을 거론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주 어떤 상징적인 테러를 감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전이 될 만한 건데 이런 것들은 다 죽어버리고 영화 속에서 사실은 그 대사 얘기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이야기들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거죠. 일단 천우희 씨도 특집 중에 하나이기 네. 때문에 천우희 씨 연기를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천우희 씨는 1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나옵니다. 그것도 약간 편의점에서 뿌연 편의점 안에서 뭘 먹고 있는 장면이 처음인데 등장부터 압도적이고요. 네.
그리고 영화에서 진짜 초강력 캐릭터죠. 정말 대단한 캐릭터고 네. 곡성의 한 3배쯤 되는 어떤 기운 같은 것들을 저는 황해의 면정하게 여성 그렇죠. 버전이 아닐까. 맞아요. 이런 저도 그런 생각이 느낌이었고요. 네. 화장실에서 이 눈썹 다듬는 칼로 상대를 말로 완전히 싹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장면 진짜 굉장하고 네. 그다음 중식을 만났을 때 뭐 왜 아이했니 외로웠니 이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장면에서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굉장하고 또 무엇보다도 엔딩 장면에서 네. 진짜 무시무시하죠. 이분 아이데요. 사실 이제 연화 같은 인물은 초반에 우리가 볼 때랑 맨 뒤에 가면 완전히 다른 인물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이제 구명회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영화에서 이제 타이틀로는 구명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우상이야라는 것을 딱 박아놓고 시작하는 영화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을 진짜 입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치 항공주에서 조여사를 만들듯이. 구명회라는 캐릭터를 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 인물은 뭐 영화에 일단 타이틀로리면서 뭐 감출 수 없게 영화에서는 좋은 쪽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측면들이 있어요. 뭔가 하면 나쁜 일을 저지를 때 그 일을 아주 손쉽게 제대로 능숙하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를 잘 다루지 못해가지고 막 실수하기도 하고 주사기를 막 떨어뜨리기도 하고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놓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인물이 이제 욕먹기 딱 좋은 어떤 그런 나쁜 일에 휘말리게 된 좋지 않은 정치인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럴 경우에 이 인물이 나쁘다는 걸 묘사하기 위해서 영화들이 보통 사용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 이 인물이 이거 말고도 원래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야 라는 설정을 기본적으로 둡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인데 뭐 부정축제를 했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혹은 뭐 무슨 다른 어떤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극 중에 등장하는 아들의 어떤 사고 문제가 없었으면 이 인물은 적어도 겉으로는 존경받는 정치인이 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인물 입장에서는 이 인물을 변형하면서 얘기하면 그런 엉뚱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일이 뒤틀린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극 중에서 보면 구제받을 수 없을 정도의 우상이고 안 좋은 캐릭터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을 이렇게 묘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확장하는 방식인 거고 관객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저 인물이 아들한테 저런 일이 없었더라면 좋은 정치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극 중에서 보면 보수 정당 출신의 어떤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원전 문제 같은 건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을 사용한다던가 그리고 또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출장인데도 불구하고 비싼 것을 끊지 않고 이코노미를 그것도 자비로 끊어서 갔다 온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말이요 깜빡이는 우측으로 켜고 계속 좌회전은 어때? 대안이 있어? 미래 우리 애들 생각하면 본인 마케팅이 목적임서 무슨 그런 영혼 없는 소리를 이런 식으로 한 인물들이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악당이건 좋은 쪽이건 어떤 식으로든 그 인물의 입체감을 한꺼번에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냉철하면서도 현실적인 시선이 이수진 감독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캐릭터 구축을 정말 잘했다고 네.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인생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구명회가 처음에는 옳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네. 아들이 음주 사고를 내서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럴 때 만약에 악당이라면 그걸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쓰고 또 다른 비밀을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을 할 텐데 구명회는 바로 진실한 게 최고야. 바로 신고를 해야 돼. 자진해서 자수를 해야 되라고 얘기를 그렇죠. 합니다. 네. 그래서 관객 입장에서 볼 때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누굴 위한 선택이었으며 그 선택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선택을 계속 잘못된 걸 할 때 얼마나 이 사람의 본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가를 알게 되는 그 과정 자체가 영화의 시작할 때 구명회와 끝날 때 구명회가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게 굉장히 좋은 캐릭터 구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영화는 이제 그것을 영화적으로 풀어내는 방식들도 굉장히 인상적인 경우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인물들은 다 각자의 이야기 속에서 갇혀서 사실상 뭐라고 그럴까요? 착한 사람도 있고 좀 더 악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 사이에서 서로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그렇다고 이제 이 감독은 묘사하고 있는 건데 극 중에 인물을 가리지 않고 전화는 항상 제대로 받지를 못하거나 걸어도 상대가 받지 않거나 이런 상황들이 예를 들면 중식을 보게 되면
초반에 누나가 전화를 계속 걸어오는데 계속 안 받습니다. 정작 자기가 필요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면 그 사람이 또 전화를 안 받아요. 그 다음에 극 중에서 처음 등장할 때 고명회에는 비행기에 있어서 아내가 건 전화를 못 받는다거나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최 의원이 건 전화를 못 받는다거나 혹은 공중전화 부스 안에 있어서 혹은 공항의 유리창 안쪽에 있어서 상대방이 밖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안 들리는 거죠. 빤히 보고는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 이런 상황이 극 중에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인물들은 계속 문을 닫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고명희가 집에 갔을 때도 문을 닫는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나오고 중식도 마사지 샵에 쳐들어갔을 때 거기서 자전거 자물쇠 같은 걸로 문을 걸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주인공인 이 고명희가 마지막 순간에 문을 열어놓으려고 하면 그 문은 기어이 닫힌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문이나 창문이나 혹은 시각과 청각을 서로 충돌시키는 방식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자체로 인물들이던 처한 상황과 한국 사회를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화를 이제 초반에 보면 공항에서 정치인들끼리 만난단 말입니다. 해외 일정을 마치고 고명회가 막 들어와 있고 최 의원 같은 사람이 이제 마중 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공항 안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데 하필이면 영화에서 이 치킨을 뜯어 먹으면서 그 모임을 하고 있어요. 치킨 안 먹을 것 같잖아요, 그 상황에서. 왜 치킨을 먹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기가 막힌 선택처럼 보이죠. 영화에서 닭이라는 모티브가 굉장히 중요하고 닭이라는 것은 또 극 중에서 참수 이미지하고 또 연결이 되기도 하고 중간에 보면 연하의 언니가 나오는데 연하의 언니가 정말 닭 잡는 선수잖아요. 이 김에서는 연변보다는 만약에 영화에서 그 보이는 닭을 피해를 입은 약자의 어떤 입장에서 한번 놓고 본다면 극 중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약자끼리 일어난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건 극 중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이렇게 하층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온갖 어떤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닭을 그 결과 뜯어먹는 사람은 권력자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극 중에서 등장하는 이 권력의 관계와 그 다음에 일반 그 하층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 사이 어떤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은 장면들이라서 사실은 그런 닭의 연결, 그다음 낙엽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름 모를 무수한 닭들이 목에 쳐지는데 마지막 순간이 보면 너무나 거대한 어떤 상징적인 또 참수의 장면들이 모티브에 연결이 되기도 하면서 와 이게 뭐야? 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선택들을 영화의 중반부가 또 보여주게 되죠.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피해는 없었다고 전하며 아직은 추가적인 폭발 우려가 있어 시민들을 다른 길로 우회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테러를 자행한 유모 씨는 폭발. 네, 영화는 이제 더군다나 이제 마지막 엔딩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같은 그게 맨 엔딩 장면하고 사실은 똑같은 느낌이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 결국은 그런 정치인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그런 정치인들의 말에 취해서 거기에 이제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게 되는 그런 대중들에 대한 비판도 이 영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어떤 서슬퍼런 그 비판의 맥을 제대로 잡으려면 극 중에서 인물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극 중에서 인물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다시 말하면 이 영화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입을 따라가면 안 되고 손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 중의 인물들이 과연 손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손에 소변을 묻히는지 피를 묻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묻히게 되는지 그 손으로 무엇을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 사실은 그 인물들의 어떤 진면목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또 설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러니까 거죠. 수련이 닭을 칠 때 칼로 내려치고 정치인 얘기를 했지만 이 이야기를 연화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줍니다. 그거 칼로 긁은 상처는 치료가 되지만 이 입주둥아리는 아니대요. 왜? 찾아오게? 귓구녕이 막혔어. 입으로 하고 있는 수많은 사탕 발린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있으며 그 말이 누군가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쓰이고 있는지를 마지막 엔딩에서 보여주지만 계속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입이 얼마나 위해한 어떤 도구인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어떤 한 주인공의 인물의 상태, 신체 상태를 보면 사실상 그는 연화에 의해서 입에 대해서 응징을 받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 영화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9편에 어떻게 보면 또렷한 맥이 있기도 하고 네. 약간 또 대조적인 작법을 보이기도 하는 작품 중에서 이번에 완전 매료됐고요. 네. 저는 우상이 훨씬 더 좋고요. 네. 영화의 완성도를 생각해 보면 항공주에서는 약간 말씀드린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우상은 감독이 하고 싶었던 바를 치밀하고 꼼꼼하게 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훌륭한 영화였고요. 최고의 장면은 한공주도 뭐 워낙 좋았으니까 한공주에서 한 장면인데요. 좀 약간 뜻밖의 사소한 장면입니다. 네. 은희와 공주가 둘이서 얘기를 막 하다가 공주가 삐져가지고 막 어디 갑니다. 근데 길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막 하는데 은희가 나와 거기 길 없다니까 얘기를 해요. 거기 문 없거든. 공주가 왼쪽으로도 길이 없고 오른쪽으로 길이 없을 때 퇴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은희가 하는 거거든요.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사람을 몰아야 되는데 그걸 몰 때 그런 여유가 없는 현대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길 없어 이쪽으로 나와라고 할 수 있는 비상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사회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장면을 최고 장면으로 꼽습니다. 네, 생생하네요. 지금 말씀만 하셔도. 네. 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데? 저 두 편의 영화 중에서 저 둘 다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고른다면 저는 항공주를 고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면을 고른다면 저는 이제 우상에서 고르고 싶은데 우상에 사실 기억나는 장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장면으로만 따지면 우상 한공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장면들이 떠오르는 영화인 것 같고요. 우상에서 제가 꼽고 싶은 장면은 마지막에 오늘 주제가 그렇기도 하고 천우희 씨가 대사를 말하는 부분. 일단 연기도 워낙 좋은데다가 사실상 그때 하는 말들의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응축이 되어 있지 않나? 거기서 향수 냄새와 썩은 내를 이렇게 가지고 일가라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누가 누구한테 도덕적인 훈계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아이러니까지 그리고 또 어머니랑 관련된 동선에 관한 얘기까지 네. 사실 그 장면은 굉장히 파워풀하면서도 클라이막스에 꼭 있어야 하는 대사, 그다음 꼭 있어야 하는 상황을 굉장히 잘 처리한 장면입니다. 눈빛이 젖지 않아요. 대단한 연기였던 것 같아요. 네. 내 있는 거 알면 어째 너네 애미를 보냈니? 어? 야, 맨사에 있다 했는데 향수 때문이 알구나. 썩었네. 아줌마, 내가 더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수진과 천우희 이렇게 간명하게 두 분의 협업을 이루었던 그런 인상적인 두 편의 작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두 편도 참 좋았고 세 번째 영화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사실 이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한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보고 이수진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한공주를 보고 나서 칭찬을 했어요. 네.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뭐였냐면 당장 다음 달에 이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을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제작비를 되려나? 네? 제작비를 되려나? 근데 일단 그렇게 말 자체가 일단 마틴 스콜세지가 이렇게 말을 해주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겠죠. 마찬가지 비슷한 말을 드린다면 어쨌건 우상은 결과적으로는 약간 흥행적으로 불운한 작품이 되었는데 이수진 감독의 세 번째 영화를 빨리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얘기 마치겠습니다. 자, BTV에서 두 편 모두 볼 수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he broke your throne and she cut your hair, and from your lips she drew